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날짜 아직 안 잡힌 거잖아요. 네, 아직 안 잡혔습니다. 일정 합의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저희는 빨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빨리 그 여는 거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여러 의혹이 쏟아져 내리고 있잖아요. 예. 국민적 관심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거를 해명을 해줘야 돼요. 그것들을 본인이 해명을 하게 되면은 이 청문회 기간을 당길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해명을 먼저 해야 청문회가 열린다? 의혹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예.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해명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사청문회를 무용하다게 말씀하시는 건데 먼저 빨리 언론에다 이야기를 해라 본인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도도 아닐 뿐더러 룰도 아니라고 봅니다. 여하튼 그것이 지금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일정이 안 잡히고 있다는 거 그거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주말 사이에 더 커진 논란은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웅동학원이라는 곳을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셨었고 동시에 고려종합건설이라는 곳을 같이 운영하셨고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여기도 고려 시티개발, 예, 고려 시티개발이라는 곳 회사를 운영하는 96년도 1월부터 97년도 3월까지 학원에서 나오는 공사를 학교로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로 16억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아들 회사로 줍니다. 아 고려종합건설이 수주를 해서 고려시티개발에다가 또 그렇습니다. 하청을 줬다. 그런데 이게 IMF 때 97년도에 이 고려종합개발과 고려시티개발 다 부도가 나요. 예. 16억을 공사를 받아오면서 기보로부터 이 보증을 받아가지고 차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IMF가 나니까 이게 이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조국 이사가 몸담고 있었던 웅동학원에서 건설회사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웅동학원이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그냥 져줬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 일어나가지고 학교로부터 돈은 받고 예. 빌렸던 기보로부터의 돈은 안 갚기 위한 그 중학교가 너무 건물이 오래돼서 건물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전하려고 했던 회사는 고려종합개발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상 부도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짓다 말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걸 아들 명의의 건설회사한테 소위 말하는 하청을 주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완공시키고 나서 이제 그럼 채무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를 받는다 한들 사립학교법에 주인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응대하지 않았던 상황을 이렇게 사모펀드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일 때 부인과 딸, 아들 3명이 함께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라는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 원 출자를 약정합니다. 10억을 납입했습니다. 근데 조 후보자의 재산 총액이 50억 원 가량 돼요. 어떻게 자신의 재산 총액보다 더 넘는 액수를 사모펀드에 출자 약정을 할 수가 있겠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용카드 한도액과 같은 개념으로 다 쓰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 정도의 수익률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들어간 거고 그 이상의 새로운 투자는 만들지 않았다. 조국 후보자 말고는 다른 투자자가 없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자, 성 의원님. 이 회사를 보니까 다른 펀드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직원이 3명입니다. 10억짜리 운용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얼마 받아서 직원 3명과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불법 행위한 것처럼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데 네. 우리가 아예 불법으로 펀드에도 하지 말아라고 법을 만들었으면 됐을 일을 예. 지금 와서 그 사모펀드든 괜찮아 라고 해놓고. 해서 합법적으로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 네가 왜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났어 예. 그러니까 너는 문제가 있을 거야 정부가 있을 거야 라는 식의 요구를 할 거라면 아예 국회에서 빨리 이번 기회에라도 사모펀드에도 하면 안 된다 공직자는 이렇게 박든지. 사모펀드를 지금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예. 건 정상이고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모펀드를 예를 들어서 1,000억이나 1조 원을 설정을 합니다. 예. 그중에 10억이나 20억, 100억을 넣는 것이지요. 이 펀드는 조국 수석을 위해서 74억 이 부분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조국 수석을 위한 펀드예요. 그러니 이 약정서를 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여기서 결론이 안 나요. 우리가 지금 약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지 후보자 전체의 조카 오죽하면 이렇게 할까 싶긴 합니다. 본질적으로 왜 이렇게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지 아하. 촛불 정부를 무너뜨려야겠다. 이거는 아주 핵심적인 사법개혁에 대한 원론적 가치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제1야당은 판단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봅니다. 두 번째는 왜 제1야당의 대표가 예. 조국 후보자가 되는 걸 그렇게 반대할까라고 보면 대선 주자 황교안이 볼 때 잠재적 대선 주자로 본 것 아니냐. 잠재적 대선 주자가 봤기 조국 때문에 수석을 지금 무리하게 터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대결 말씀이세요? 구도가 이렇거든요. 공안검사 대 양심수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법률가로서도 법 전문 학자 대 공안검사의 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라면 이렇게 주변 털기식으로 하지 말고 본질적인 조국의 문제, 정책 수행의 문제를 갖고 우리가 청문회를 열고 따질 것은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빨리 청문회 일정이 잡혀서 아까 강 의원님 말씀대로 당사자가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강훈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성일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강훈식 의원이 오늘 특히 고생하셨습니다. 강성 토론이었습니다.